또 용인에서 태어나 서울여고, 서울교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클리어몬트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이후에는 건국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행정대학원 원장도 지냈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이상득 전 의원과 꽤 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도 했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른 정당을 탈당하고 귀환을 선언한 첫 번째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요. 18대와 20대였습니다. 19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죠. 범친이계로 분류되었던 이은재 의원은 공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선거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강남구 선거구 분할을 해요. 강남 갑을이 있었는데 강남병이 생긴 거예요. 강남병 선거구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부자 동네죠. 이은재 의원은 공천을 따냅니다. 그럼 18대 의원과 20대 의원 사이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정감사에 등장해 상당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관행과 횡령입니다. 법인카드로 방울토마토, 화장품, 명품, 누가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은재 의원이 그걸 해냅니다. 연구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넥타이, 향수 이런 명품들을 구매해서 예산 부정사용 논란이 일었죠. 해외 출장을 가서는 법인카드로 화장품을 삽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방울토마토, 호박고구마, 유기농 오이 뭐 이런 게 구매 내역에 들어있었던 거죠. 이게 밝혀지니까 법인카드로 장을 본 거냐 이런 질타를 받기도 했어요. 전임 원장이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은재 원장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실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은재 의원실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6년 9월이었는데요. 이은재 의원실에서 소규모 연구 용역을 홍모 씨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홍모 씨에게 연구 용역을 500만 원에 맡기고요. 관련 번역이라는 일을 220만 원에 맡깁니다. 이 돈은 국회에서 나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용역비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연구한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홍모 씨가 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뉴스타파에서 이 홍모 씨를 만났습니다. 보좌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줬다. 소주 한 잔 얻어먹고 해줬다.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줬다는 건데 그럼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0월 국회 사무처에서 이 홍모 씨에게 연구비 480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7년 480여만 원, 210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500만 원짜리 2개, 220만 원짜리 하나. 이 연구 용역비가 지급된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며칠 후에 보좌관 계좌로 송금됩니다. 보좌관이 해명을 합니다. 관행대로 해왔다. 편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의원실 운영비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썼는지 항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횡령에 가깝습니다. 일은 또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라고 있어요. 어디에 써라 라고 정확하게 지정해서 주는 돈이 있어요. 상주시에 지방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직선화하는 공사에 7억 원을 상주시에 지급합니다. 당시 이은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이 7억 원을 이은재 의원이 행안부에 부탁을 했다고 해요. 굳이 왜 상주시에 이런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을까? 그 도로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은재 의원의 남편의 회사가 공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공장 건립 인허가 문제로 상주시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휘어져 있어서 사고가 잦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부탁하게 됐다. 가족과 연관된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다. 아니, 행정안전부가 내린 교부금을 국회의원이 환수 조치를 하겠다니요. 무슨 권리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 키워드는 사퇴하세요입니다. 바로 MS 오피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학교들이 MS 오피스와 한컴 오피스를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기로 합니다.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낮아졌겠죠. 조희영 교육감은 29억 원을 절감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뭐냐면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학교별로 사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 구매한 게 문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물론 이런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혹은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희영 교육감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세요.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네, 이 발언을 듣고 이은재 의원이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사람이 어느 자리에 와서 아니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호통을 막 치면서 말이 꼬여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사퇴하세요. 2016년 인사청문회가 교문위에서 열렸어요. 오늘은 인사청문회 날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은재 의원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피켓을 들고 나오신 적도 있어요. 사퇴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여기 나온 거를 여기서 답변 안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 사퇴하세요.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일본어 사랑입니다. 2018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합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지금 파라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물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난립니다. 지금 부동산을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주세요. 제가 네, 네. 그 부동산에 네, 해서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먹든 머리 힘입니까 도대체? 장관을 타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은요. 제가 볼 아이 때는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네. 편향적인 그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질의를 순화시켜서 아니 굉장히 차분히 심화해서 하시고 오늘 정책적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지금 왜 자꾸만 땡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아니 그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예. 기관에서 지금
견제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 질의한다고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 평가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지는 야유, 도롱이란 뜻의 야지우마라는 일본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은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립식품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열세로 막 이렇게 뿜빠이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뿜빠이는 분배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새누리당을 탈당했죠. 새누리당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는 작태는 이미 예견된 시정 잡배들의 나와바리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사실 이은재 의원은 교감이라는 단어가 일제식 표현이라고 해서 부교장으로 바꿔 부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물리력입니다. 18대 국회였는데요.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반대도 상당히 격했습니다.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한 것을 막습니다. 단상으로 가다가 덜미를 잡힙니다. 질질질질 끌려 나옵니다. 누가? 이은재 의원이. 끌고 나와서는 4명의 여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정희 의원을 사지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 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이정희 의원은 이은재 의원에게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이정희 의원은 한동안 누운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은재 의원이 이후에도 상당히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가지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4대강 예산이 포함되면서 야당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여당은 밀어붙이게 되죠. 네, 이은재 의원이 느닷없이 최영희 의원의 가슴팍을 발로 차버립니다. 서로 끌어내고 밀어내고 이러지 가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가격을 했습니다. 발로. 이런 몸싸움이 계속 나오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한동안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벌어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의안과를 점거를 하게 됐는데요. 법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받는 곳이에요.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에 도착하게 돼요. 이은재 의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빼앗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담겼죠. 이 사건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혐의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무효죄입니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이은재 의원에게 특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들이 처벌 수위가 되게 높아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적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회법 166조 2항을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역시나 이 힘 있는 기득 세력은 죄를 지어도 증거 영상이 명백히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랬다며 당장 감옥에 닐 것이다. 나는 국힘당 그 누구도 모른다. 민주당의 그 누구도 모른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지만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되지 않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약자 편을 들겠다.